다주택자들은요 반 이상의 할인이 된 겁니다. 뭐 종부세에 대한 것들 효과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종부세와 증여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부세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게 어떤 효과가 시장에 미칠 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와 19년도로 종부세가 회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보다는 조금 세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정말 2021년 이후에 나왔던 종부세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완화가 되었습니다. 공시가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18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중고가로 갈수록 2019년 이후의 기준에서 플러스 알파로 세금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이렇게 돼요. 2018년도에 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 0.5, 다주택자는 0.6. 그런데 2021년도에는 3억 기준으로 0.6, 1.2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거는 0.5. 그러니까는 2018년도 기준으로 회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작아졌죠.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 그냥 주택을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0.8인데 다주택자는 3억에서 6억이면 1.6%.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되돌아가서 오히려 2021년도에 일반보다 더 세율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요. 거의 뭐 대부분 다주택자들은요. 반 이상의 할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랑 비교해가지고 12억에서 50억 사이가 이제 개정안은 1.3, 1.5로 조금 세분화되어서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많아졌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2021년도는 주택 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0억짜리 집이 5개 있는 거랑 50억짜리 집 1개 있는 거랑 지방에 10억짜리가 5개 있는 거, 서울에 50억짜리 있는 거 두 개가 세금이 달랐습니다. 종부세가. 그런데 지금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제는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을 그렇게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법인도 우리가 그 단일 세율로 매겨버렸잖아요. 법인으로 계속 단타를 치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열을 받았죠. 근데 이 부분들도 지금 3%로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반으로 줄인 것보다 이상으로 줄인 게, 현행은 그냥 3%에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단일 세율로 6%였는데 요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을 한 개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단일 세율 2.7로 나눴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이제 종부세 6억의 공제가 우리가 없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2021년도 이후에. 그거는 아직까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제가 있어가지고 그 공제를 한 거에서 과세 표준에 넣지만은 지금 현재 법인 같은 경우는 6억이라는 공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공제 없이 세율 구간만 좀 낮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있는 경우에 이 법인이 2.7로 되면은 효과가 있지만은 전부 다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아직까지 법인을 활용할 시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아, 법인도 이렇게 하나씩 완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완화되었을 때 다주택자 포지션으로서, 투자자 포지션으로서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과 개념을 좀 잡고 우선 가셔야 돼요. 우선은 이렇게 그 종부세의 세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담 상한이 이제 완화가 되었죠. 이 세부담 상한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작년에 세금을 1,0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세부담 상한이 300%야. 근데 이번 연도에 한 해가 지나니까 세금이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세상한 부담이 300%면요. 3천만 원 이상은 세금을 안 냅니다. 비록 5천만 원이 과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최대 300%였던 거를 그냥 단일화 시켰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150,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300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우리는 가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150%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0만 원이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에 세금이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1,500만 원까지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제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부담 상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되었죠? 이거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우선은 공시지가에다 공제액을 뺍니다. 예, 공시지가가 만약에 한 뭐 15억이다. 그런데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잖아요. 법인은 공제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 공제해 주는 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9억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주택자고 공시지가가 15억이 있으면은 원래는 6억을 공제해 줬는데 9억을 공제해 주니까 6억 정도가 세금에 대한 과세 표준의 첫 번째 단계로 계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곱해집니다. 이번에 이제 재산세 내셔야 되잖아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곱해지는데, 이 곱해진 부분들이 이번 연도에 100%까지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뭐 60%, 45%, 올해는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는 60%, 재산세는 45% 공정가액 비율을 이렇게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공시가가 15억이고 공제가 9억 정도 되면은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면은 세금이 이제 몇십만 원 안 나와요. 예, 과세 표준이 작아지니까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세금을 내는 공제 구간들이 커졌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에서 9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11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11억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이제 이번에 12억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이 12억 있죠. 12억을 이제는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 기준들은 전부 다 12억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적용 시기는 언제냐? 2023년부터입니다. 다만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올해에 특별하게 공제를 3억 원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제를 3억 원 더 해주겠다는 거는 1억이 기존의 현행이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3억을 더해서 14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내가 공시가가 내 주택이 1주택인데 14억이다. 이러면은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 공시가가 14억이다. 그러면은 공제를 14억에서 12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2억이 되겠죠. 그 2억에 대한 부분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계산을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그 표준에 맞게 비율을 조절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고령자 얘기도 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종부세 특례도 이제 적용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뭐 지금 보면은 주택 수에 대해서 종부세 특례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주택인데 이거에 대해서 공제 자체를 9억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2억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개를 빼주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속주택이라든지 지방저가주택, 이거는 계속 언급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종부세에 대한 특례에 이제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세금이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고, 공제가 다주택이면은 6억에서 9억으로 되니까는 숨통이 트였다. 조금은. 그리고 이제 11억에서 12억으로 1주택자는 바뀌었고 2023년도에 시행을 한다. 다만 2022년도에는 특별 공제가 있는데 1주택자는 14억까지 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뭐 종부세에 대한 것들 효과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 종부세는요 정말 다주택자한테는 큰 혜택이 됩니다. 세금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다주택자인 큰 혜택인데 마찬가지로 세입자에게는 조세의 전가의 힘이 다소 적어질 여지가 있어요. 아예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법들이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세가 전가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데 특히 원래는 우리가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똑같은 금액을 1주택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우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조세의 전가 힘이 조금 적어진다는 여지는요.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가가 좀 덜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임대차 3법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의 전가의 힘들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채팅하는 걸 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부자들만 잘 살게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부자들뿐만 아니라 임차 시장 자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세 전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두 번째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다주택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혈전용해제를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뚫었어요. 수술을 안 했고 보유세라는 혈관을 이번에 뚫긴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근데 취득세가 아직까지 동맥경화에 이제 직전에 와 있는데 이거를 안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이라도 뚫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시장의 혈액순환이 정상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취득세가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화되기가 아직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주택자가 이렇게 취득세라는 게 풀리지 않으면요.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상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 시장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조세의 전가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은 정상화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안 풀렸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임차 물량들을 내는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고통이 줄어드는 속도도 당분간은 빠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월세화, 그 다음에 전세 대란. 전세 대란이라는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모든 전세가 대란이 아니라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돈을 많이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대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정상화되지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은 임차 시장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풀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큰 산이 남았습니다. 이 세정 개편안에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향후 계획입니다. 어떻게 액션 플랜을 짤 것인가. 7월 21일 날 발표 오늘 하고 입법 예고가 이제 법적 기간 동안으로 이제 17일간 만들어지고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기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게 입법 과정 중에 절차거든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정기 국회에 제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법을 바꾸는 거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입안을 하고 차관 회의하고 국무회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고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이 심의 의결 과정에서 과연 종부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70석의 거대 야당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의결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겠지 내년부터가 아니라 9월 달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9월 달. 왜냐하면 9월 달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월 달 이후에 어떻게 심의가 되고 심의 의결되고 조건부로 아마 될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거대 야당에서. 그래서 이 벽이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지금의 정책의 방향성이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지금보단 2배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자칫하다가는 지금 이게 내년에 이 법의 세율 자체가 조금은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염두하시고 가시고 큰 방향성은 2024년 4월, 6월 중에 이 법들은 완벽하게 이제 정상화에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방향성만 갖고 앞으로의 부동산 접근 방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